자, 오늘은 얘기할 게 아주 많아서 뭐 얘기를 잘 추려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3) 일 전에 저랑 아주 가까운 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인데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급하게 저도 그분 이제 보내려고 하던 일을 멈추고 빈소로 갔다 왔는데, 빈소도 꾸려지지 않았죠. 사실 그렇게 가는 경우는 빈소를 차리지 않습니다. 슬픈 죽음입니다. 저희 누나도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자살 시도를 해서 실패하고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갑니다. 이번에 SKT에서 대량의 해킹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들의 그게 방어받지 못하고 있죠. SKT에서 중국에서 했다 그러죠.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강력하게 지지하고 난 다음부터 막 이런 일이 생겨요. 두 개가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갑니다.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는데,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뒤로 갔을 때 뭔가를 배웁니다. 왜 제가 굳이 그 두 얘기를 했느냐, 좀 전에 고인이 되신 분은 그 뒤로 갔을 때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요.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았어요. 고인이 되신 분의 아버지도 자식을 키울 때 발생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바꾸지 않았어요. 뒤로 갔을 때 뭔가를 바꾸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 똑같습니다. 자살 시도를 했던 우리 누나는요, 우리 누나도 똑같습니다.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도 핑계를 대고 뭔가를 하지 않고 성질을 내기 바빴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핑계를 대고 성질을 내기 바쁩니다. 돈은 부모 돈으로 살고 있죠. 고인이 되신 그분은 사람의 죽음은 슬픈 일이라 우리가 가서 애도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뭔가를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생전에 도박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혼도 당했죠. 애는 잘 컸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르게 큰 애는 아니에요. 제가 걔 부모라면 두드러 패고 싶은데 내 애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행동, 잘못된 행동이 강화됩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요.
근데 결국은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간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앞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하나가 우리가 됩니다. 그거를 크게 잘게 쪼개면 나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그러한 전 세계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의 가장 작은 반도체 소자 같은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없어집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시야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야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공한 줄 알았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폐악질을 많이 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영원히 역사의 박제가 됩니다. 빠르던 늦던 다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역사는 재평가고요. 그게 2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엔 재평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역사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 일부가 왜곡됐을 수도 있지만 10개 중에 9개는 올바르게 반영이 된 것들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증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소화를 봅니다. 많은 소화를 보고 많은 소화를 보면서 그 소화의 부모들의 행동 양태도 봅니다. 소화의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까지도 알아요. 소화가 거짓말을 어떻게 한다, 소화의 부모가 어떻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애들의 행동 양태가 안 좋은 소화의 부모는 항상 무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나 애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애들의 거짓말이 강한 소화의 부모는 부모도 거짓말을 합니다. 내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믿었죠.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제는 다 보입니다. 얼마 안 되는 애 자존심을 위해서 부모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엊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애가 아파서 쩔쩔 매는데 이제 치과를 안 오려고 해요. 치과를 안 오려고 해서 엄마가 애한테 빌다시피 해서 치과를 데리고 온 거예요. 치과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뽑기 직전인 상태예요. 14세인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있는 애가 이빨을 뽑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죠. 그래서 최대한 신경 치료를 지양하고 신경보호물질 MTA라고 하는 재료를 써서 신경을 최대한 살리고 위쪽에는 수복을 해서 떼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취를 하는데, 마취를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마취를 했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엄마한테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직원이 놀라서 귀가 안 들릴 리도 없지만 먹먹한 거는 금방 괜찮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듣지도 않습니다. 옆에서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계속 엄마한테 반말로 뭐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아진다, 소리 지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얘가 멈춰요. 그리고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하는 중간에 한숨을 쉬고 갑자기 아픈 애 만회해서 마취를 추가로 더 해줄까? 물어봤더니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한숨만 쉽니다. 아픈 건 맞냐? 하고 물어보니까 또 대답 안 하고 한숨만 쉽니다. 그래서 마취 주사 갖고 와 옆에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막 손사래를 칩니다.
부모님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런 애들한테 엄하게 행동한다.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거짓된 행동을 계속 하는 거랑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못되게 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줘야 애 행동이 잡힌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계속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거라는 거를 이득 체득 시켜야 그래야 행동이 멈춘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께서 애가 아파서 예민한가 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거든요. 아파서 예민한 애 저 많이 봅니다. 가진 핑계를 대요, 부모라는 분이. 그 애는 그런 행동이 더 강화되겠죠. 그런 애들을 주변에서 좋게 볼까요? 반대로 애들이 착하고 잘 참는 경우에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애들을 무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애들을 사랑으로 대한다.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부모가 불안해서 내 애를 어떻게든 밖에 이쁘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것은 틀리죠. 진정으로 부모가 행동해야 될 패턴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죠. 강하게 키워야죠. 강하게 키우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야죠. 그 반대가 아니라 부모 역할은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아이는 영원히 부모와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보호를 해줄 수가 없어요. 언젠가 부모 손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자기한테 신경을 안 써주고 부모가 손을 떠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더 이상 자기가 해왔던 행동 패턴은 먹히지 않고 자기가 해왔던 행동 패턴대로 해서 돈을 수익을 발생할 수도 없어. 그 돌아가신 그 고인이 뭐를 남겼어요? 뭘 남기긴? 자기 주변에 진짜 가깝게 자기 주변에 진짜 가까운 친구들에게 빚만 잔뜩 지고 갔더만. 그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인가? 예, 죽음은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어요. 그거는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는 안 됐어요. 우리 누나 뭘 남겼을까요? 아버지 퇴직금 다 미리 땡겨서 병원비만 잔뜩 남기고 지금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계속 멍청한 게 아니라 게으르게 집에서 놀다가 반신불수가 되어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잘 된 건가? 아니요,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등골을 빨아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았고 자식들도 당연히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부모들이 달라와서 내 애한테 왜 그러냐. 그럼 당신이 그렇게 했어야지. 나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고마웠다는 말은 못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로부터 자기의 생활 패턴을 바꾸거나 사고 패턴, 행동 양식을 바꿔야 됩니다. 다 못 바꿀지라도 조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바꾸는 어떤 계기를 밟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영원히 그런 삶을 살다가 점점 악화되고 마지막엔 정말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느낀 거는 이겁니다.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자기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일 거고 내가 부모라면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잘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매를 아끼지 마십시오. 왜 매를 아낍니까? 본인의 감정을 함부로 내뿜지 마십시오. 왜 본인의 감정의 쓰레기통에 애에게 대게 합니까? 부모의 행동은 감정을 최대한 아이에게 표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올바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체벌이라면 체벌을 해야죠. 자기의 감정 억누르고. 그 결과가 칭찬이라면 칭찬해야죠.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아이의 행동을 보아 넘어가는 게 일시적으로 이득이 되겠다고 오랜 동안 생각을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났다면 그렇게 해야죠.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아이가 해야 될 행동을 해야죠.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눈물을 질질 흘리지 마십시오. 질질 짜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어버리면 우는 아이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는 우는 사람을 매우 싫어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우는 거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만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울지 말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다 같이 있습니다. 뭔가 좋지 못한 행동 양식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잘 행동하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뒤로 가면서 뒤로 갈 때 뭔가를 배우고 행동 패턴을 바꿔야 된다. 그게 무엇이 됐거나 간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뒤로 가는 것 같은데요. 뒤로 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하나는 뭔가 여기서부터 배우고 깨닫고 행동 양식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얘기를 할 때 뭔가 두서없이 전달된 것 같아요. 한 개 집약된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주제가 묶어서 하나의 결론으로 난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과 없이 다 얘기를 해서 후련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